플러싱 먹자골목에서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가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환경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피해자 김성수 가족과 검찰이 15일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뉴저지 펠팍 신형주차 미터기가 변경 운영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패션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뉴욕 패션 위크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플러싱 한인 상권의 또 다른 중심지 먹자골목에서 가을 축제가 개최됩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다양한 민족이 함께하는 문화축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예정인데요. 동포단체를 돕기 위한 바자회도 열려 더욱 뜻깊은 축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3년부터 시작된 플러싱 먹자골목 축제. 올해는 플러싱 가을 축제로 그 이름을 바꾸어 치러집니다. 축제는 오는 17일 오전 11시부터 플러싱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머레이 힐역 인근 149가와 41 애비뉴 코너를 중심으로 부스를 설치해 개최됩니다. 플러싱 가을 축제는 민속 공연 등 전통 문화를 나누는 시간이 이어지고 축제에서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와 전통 음식이 다채롭게 준비됩니다. 또한 주최 측은 노래자랑 등 시민이 함께할 수 있는 행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먹자골목 그 원래 행사하고 거의 비슷하게 돌아가고 몇 가지 그러니까 그 민속 게임들 줄다리기라든가 씨름 요것만 제외하고는 아마 거의 그 똑같이 할 거고요. 특히 이번엔 뉴욕 한인봉사센터 동포회관 건립을 위한 바자회도 같이 진행됩니다.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와 인근 상인도 동포사회 자산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보태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말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우리의 자산을 넘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에서도 부스 나와서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같이 참여해서 기금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5천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던 축제는 올해 인근 149가 교량이 완전 개통돼 더욱 성황을 이룰 것으로 기대됩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뉴저지 포트리에서 경제자유구역 투자 환경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설명회에는 많은 동포 경제인들과 단체가 참석해 자유구역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보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이 세계 경제의 중심 뉴욕에서 투자자를 모집했습니다. 자유구역청은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지식기반 산업 인프라가 충실한 대구 경북 일원 8개 지구를 지정해 국내외의 투자 유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업 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15년이 예상되며 총 사업비는 약 5조 8천억 원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여기에서 참 부지런히 버신 자금을 대박 나는 우리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청에 투자하시면 아마도 대박이 날 거라고 믿고 투자 유치 설명회를 받게 됩니다. 대구 경북 경제자유구역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의 클러스터로서 철강산업, 의료국책산업, IT와 소프트웨어 산업 등의 중심지입니다. 또한 현재 52개 대학과 135개 R&D 기관이 인접해 있어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는 기반 시설이 충실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는 뉴욕 한인경제인연합회, 뉴욕 상공회의소, 팰리세이즈팍 상공회의소 등 한인 동포 경제인 60여 명이 참석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시간을 가졌고 일부 참석자들은 이전에 있었던 투자 유치의 아쉬움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KBN 뉴스 이보현입니다. 병원이 은폐하고 경찰이 협조하는 그 이면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피해자 김성수 가족과 한인사회가 끊임없이 노력한 결과 검찰이 15일 가족과의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부인 헬렌 김 씨는 무엇보다 억울함을 밝히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6일 뉴욕 한인 학부모 협회가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김성수 씨의 부인 헬렌 김 씨는 브롱스 검찰청 측에서 오는 15일 가족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수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한치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검찰청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피해자 김 씨는 몬트피어 병원 엔지니어로 근무하던 2014년 10월 날카로운 둔기에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해 현재까지 제대로 거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병원 측은 신고를 하지 않았고 경찰도 김 씨의 부인이 신고를 하려 하자 병원 내부의 일이라는 이유를 들며 신고 접수를 거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사건 해결을 위한 학부모협의 서명 운동과 한인 언론의 보도로 경찰은 1년 만에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수사 진척은 없는 상태입니다. 헬렌 김 씨는 하루빨리 남편이 당한 억울함이 밝혀지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알러지약 에피펜에 대한 폭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100이던 에피펜 가격이 $600로까지 치솟았는데요. 가격을 낮추고 제너릭을 출시하는 등 제스처를 보였지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뉴욕주 검찰이 제약회사 밀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6일 에릭 슈나이더맨 주 검찰총장은 성명을 통해 항알러지 응급치료제 에피펜 제조사 밀란이 지역 학교들과 판매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독점금지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삽입했을 가능성이 엿보여 수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밀란은 10년 전 약 $100에 판매되던 에피펜의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한 뒤 기존 가격의 약 6배인 $600까지 올리면서 폭리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각종 비난 여론이 커지자 이를 의식한 밀란은 지난달 25일 에피펜 가격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했습니다. 이어 기존 정품 가격의 절반 수준으로 에피펜 제네릭을 선보이겠다는 계획까지 추가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밀란의 가격 폭리 논란은 힐러리 클린턴의 문제 제기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일 클린턴은 밀란과 같이 유통구조의 허점을 이용해 약값 폭리를 노리는 제약회사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첨단 기기들이 그 이름에 걸맞는 첨단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펠팍에 운영되고 있는 신형 주차 미터기가 주민들과 상인의 불만만 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타운이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최첨단 신형 주차 미터기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불편함만 주고 있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이로 인해 고객 감소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펠팍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 미터기는 2시간을 주차한 후 추가로 2시간의 추가 요금을 더 지불하면 최대 4시간까지는 한자리에서 주차가 가능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부터 2시간 주차 후에 추가 요금을 더 이상 지불할 수 없도록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2시간씩 연속해서 주차할 수 있었던 기존과 달리 처음 주차 시간 2시간을 넘기면 차량을 주차 장소에서 일단 뺐다가 다시 주차해야만 주차 요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펠팍타운 측은 아무런 공지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타운 측은 주차 미터기의 시간 규정이 바뀐 줄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한국일보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펠팍타운의 고위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주차 미터기 관리 업체에 확인한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타운 행정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K-패션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뉴욕 패션 위크가 내일부터 14일까지 맨해튼에서 열립니다. 한인 디자이너들이 국제 무대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8일에서 14일 맨해튼의 피어 59 스튜디오에서 개최하는 제14회 컨셉 코리아 2017에는 유아닉스 김태근 디자이너가 2시즌 연속으로 참여하고 키미제이의 김희진 디자이너, 그리디어스의 박윤희 디자이너 등 여성복 3개 브랜드가 참여합니다. 세상에 대한 풍자를 주제로 쇼를 선보일 김태근 디자이너는 지난 시즌 참석에 이어 이번에도 색다른 디자인과 쇼로 한인 디자이너들이 국제 무대에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디자이너들의 국제무대 진출을 돕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컨텐츠진흥원이 지원하는 뉴욕 패션 위크에서는 12월 9일부터 내년 1월 9일까지 홍콩의 복합 문화공간인 PMQ 팝업 스토어 입점과 뉴욕 현지 쇼룸 입점 등의 비즈니스 기회도 제공됩니다. 진흥원은 참가 브랜드들과 뉴욕 현지 바이어 연결 등 마케팅, 프로모션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송성각 한국컨텐츠진흥원장은 이번 컨셉 코리아에서는 무엇보다 뉴욕 현지 오케스트라와 한국의 디자이너, 모델들이 협업해 시각은 물론 청각적으로도 지난 쇼들과는 다르게 런웨이 자체가 업그레이드 된다며 뉴욕에서 K-패션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일하고 소득을 보고하지만 뉴욕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고소득자인 경우 더 두드러졌는데요. 뉴욕주 비거주자가 2014년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은 9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이 6일 발표한 뉴욕 비거주 고소득 납세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주 내에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뉴욕주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납세자는 2001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3년 미국 내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고소득자의 43.1%는 뉴욕주에서 소득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1년 31.4%와 비교해 11.7%포인트 증가한 것이고 이 중 27.5%는 뉴욕주 발생소득을 신고했지만 주내에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연소득 72만 달러 이상을 버는 고소득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뉴욕 비거주자였으며 연소득 1,000만 달러 이상의 비거주자는 4,610명으로 65%를 차지했습니다. 연소득 500만에서 1,000만 달러의 비거주자는 5,158명으로 전체의 60%였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총 900억 달러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80억 달러를 뉴욕시에서 벌어들였습니다. 한편 뉴저지, 펜실베니아, 커네티컷주에 거주하면서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욕 비거주 납세자는 50만 명 이상, 이 중 뉴저지 주민이 37만 7천여 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시민권과 영주권을 취득하는 한인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 내 영주권 취득 한인이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07에서 2800년도부터 영주권 취득 한인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13에서 14회계년도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국적 출신은 2423명으로 전년도 23,166명보다 12% 감소해 10년 내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2013에서 14회계년도 한인 영주권 취득을 유형별로 보면 취업 이민이 11,875명으로 전체 58%를 차지하면서 가장 많았고 시민권자 직계가족 초청 6,872명, 가족이민 1,565명 등이었습니다. 국토안보부의 이민 영감에 따르면 영주권뿐 아니라 시민권을 취득하는 한인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습니다. 2013에서 14회계년도 시민권 취득 한인은 13,587명으로 전년도 15,786명과 비교해 14%나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관광 등 비이민 비자를 통해 방문하는 한국인 규모는 10년 전보다 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3에서 14회계년도에 미국을 방문한 한국인은 178만 662명으로 전년도보다 7% 늘었고 2004에서 2005회계년도와 비교해서는 100% 이상 급증했습니다. 최근 공항들에 잇단 테러 신고가 접수되면서 공항이 아수라장이 되곤 하는데요. 총기 테러 위험이 커질수록 총기 구입은 늘어만 가는 실정입니다. 총기 판매량이 16개월 연속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6일 CNN-머니에 따르면 연방수사국은 국가신속범죄신원조회 시스템을 통해 8월에만 185만 3,815건의 총기 구매자 신원을 조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10만 건 이상 6%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FBI는 총기 구매자의 신원조회를 시작한 1998년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FBI의 월간 신원조회 건수는 2015년 5월 이래 16개월 연속 전년도 월간
월간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지난해 사상 최다를 기록한 연간 조회 건수 2,314만 2천여 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8월까지 올해 전체 신원조회 건수는 1,788만 475건입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에 총기가 많이 팔리는 현상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대형 총기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강력한 총기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지만 오히려 이를 우려한 구매자들은 총기 구매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판매량은 늘고 있습니다. 한편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는 총기 참사 희생자 유족들을 찬조 연사로 내세우며 총기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총기 휴대와 무장 권리를 보장한 수정헌법 2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 지역에 한동안 잠잠했던 산불이 또다시 발생해 당국이 비상체계에 돌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어제 오후 북가주 버트 카운티 지역 5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화재가 대형 산불로 번지며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새들 파이어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빠르게 번지며 현재까지 840에이커 이상의 면적이 소실됐고 300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국은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는 산불로 진화율이 10%에 그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번 산불로 인한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당국은 산불이 발생한 지역의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리고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러닝메이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가 이번 주 선거기금 마련을 위해 캘리포니아를 방문했습니다. 마이크 펜스 현 인디애나 주지사는 내일 오후 4시 가주 공화당 협회 숀 스틸 회장이 주최하는 아텍의 커뮤니티 리더들과의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오렌지 카운티 뉴포트 비치에서 열리며 펜스 주지사와의 사진 촬영 등 행사 참석을 위해서는 1인당 $2,700를 내야 합니다. 이어 모레 오전 10시에는 시미밸리에 있는 로널드 레이건 도서관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한편 인디애나 주지사로 활동하고 있는 펜스 후보는 최근 트럼프 후보와 자신의 납세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히며 민주당 측의 납세 자료 비공개 의혹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리우 올림픽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지만 도쿄는 벌써 분주합니다. 4년 후 올림픽을 앞둔 도쿄가 첨단 재건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 시부야에서 지구 반대편 브라질 리우로 출발한 게임 캐릭터 슈퍼마리오. 정작 올림픽 폐막식에는 아베 총리가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With the sense of humor, yeah. 4년 뒤 올림픽을 앞둔 도쿄는 이처럼 깜짝 변신을 위해 도심 개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 경기장으로 이어지는 도로를 지하로 파고 그 위에 지은 주상 복합 빌딩 토라노몬 힐즈는 미래의 도쿄를 상징하는 신호탄이 됐습니다. 빌딩 숲속에 지난달 새로 문을 연 특급 호텔. 40층짜리 기존 호텔을 폭파 해체하는 대신 바닥을 조금씩 헐어나가는 첨단 공법을 사용해 4년 만에 재건축을 끝냈습니다. 以前はホテルだけの用途だったんですけども、今回いろいろな要素、商業ですとか、オフィス。 논란도 만만치 않습니다. 1927년 지어진 도쿄에서 가장 오래된 하라주쿠역도 올림픽 경기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현대화 바람에 직면했습니다. 지붕에 걸린 낡은 시계탑이 상징해온 도쿄의 근현대사가 사라진다는 위기에 시민들의 반발이 터져나왔습니다. もったいないですよね。古い建物っていうか歴史がある建物なので。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전쟁과 폐허, 고도 성장과 버블 경제 붕괴 과정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던 추억의 장소가 철거되는 데 대한 아쉬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공항에서 쿠바 아바나 직항 노선의 민간 항공 취항에 대한 모든 승인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오는 11월 29일부터 뉴욕발 아바나 민간 항공기의 첫 운항이 시작됩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사는 웹사이트를 통해 승객들의 예약을 받고 있으며 델타와 젯블루 항공사도 뉴욕 JFK 공항에서 아바나로 향하는 항공기의 운항을 이번 가을부터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향을 찾지 못했던 쿠바인들의 이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척 슈머와 커스틴 질리브랜드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은 6일 뉴욕 가정상담소에 $30만 연방 지원기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상담소는 이 기금으로 한인사회의 가정폭력 예방과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쉘터 및 한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가정폭력 피해의 현주소와 심각성을 알리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연방법무부 폭력전담부서는 또 생츄어리 포 패밀리와 맨해튼 리걸 서비스에도 각각 $60만 지원합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지카나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등 모기로 인해 발생하는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퀸즈 베이사이드, 벨로즈, 더글라스 매너, 더글라스턴 등의 방역 작업을 실시합니다. 스프레이 방식으로 살충제를 살포하는 방역 작업은 7일 오후 10시에서 8일 오전 6시 사이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비가 내릴 경우 8일 저녁까지 연기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실내에 머물 것이 권고됐고 어린이 장난감 등은 세척하는 것이 좋습니다. 테니스 협회가 커뮤니티 데이의 일환으로 퀸즈 주민들에게 무료로 경기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관람객들은 8일 오전 11시부터 퀸즈 플로싱 메도 코로나 파크 내 빌리진 킹 국립 테니스 센터에서 펼쳐지는 남자 및 여자 복식, 혼합 복식, 청소년 경기 등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오후 4시부터는 루이 암스트롱 스타디움에서 진행되는 헌정 공연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사 컬럼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의 상징이고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한 존중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어쩌면 정직하게 돈을 벌지 않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을 버는데 어찌 깨끗하게만 벌 수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법도가 있고 상도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를 뛰어넘는 돈벌이는 법에서 말하는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들만의 노하우이자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하면 불륜이지만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사실이 대화에서는 가능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정말 현실에서 일어나면 곤란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신임 장관과 문화체육부 조윤선 신임 장관은 이러한 도덕과 기준을 무시한 채 많은 재산을 축적하고 불법적인 투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인사청문회에서 내가 저지른 범죄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저지른 범죄는 모두가 로맨스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의 어처구니 없는 생각에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그 사이 어느새 장관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왔듯이 인사청문회에서 조금 떠들고 시끄럽다가 장관이 되고 또 그렇게 국민들은 잊어버리고 반복되는 우리의 장관 선임은 역사의 흐름처럼 이어져 왔습니다. 병역 비리부터 시작을 해서 부동산 다운 계약, 의장 전입, 세금 포탈, 각종 비리들 무엇 하나 연관이 되어 있지 않은 장관이 없습니다. 사람이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있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국가의 한 수장을 지내는 장관은 먼지가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장관할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면 헌법을 바꿔서라도 장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장관 선임이 이루어진다면 장관 선임 문제 때문에 앞으로는 국민들 간의 분열이 나타나고 나아가서는 국가에 대한 불신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해외 동포 사회가 훌륭한 장관이 선임되길 바라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우리들의 고국이기 때문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올라가는 무덥고 후덥지근한 날씨에 간간히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도 한낮의 더위가 이어지겠으며 가끔 흐리겠습니다. 토요일은 곳에 따라 가끔 흐리고 습도가 높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